로마 제국 하면요,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뭐 웅장한 콜로세움이나 잘 닦인 길 같은 거요. 팍스 로마나도 있고요. 네, 그렇죠. 보통 그런 영광스러운 이미지를 많이들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잔혹하고 또 체계적인 공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 제국의 그 빛나는 영광 뒤에 숨겨진 사법 체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아주 냉혹한 통치 철학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그 점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로마의 형벌은요, 이게 그냥 죄지었으니 벌 받아라 이런 차원의 복수가 아니었어요. 아, 단순한 복수가 아니다. 네, 이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국가 권력의 과시였고요. 제국에 도전하면 어떤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되는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일종의 심리적 억제책이었습니다. 와, 당시 전 세계 인구의 거의 4분의 1을 지배했던 그 거대한 제국을 유지한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뭐랄까 병적인 창의성에 가까운 형벌에 있었던 셈이죠. 병적인 창의성이라니. 와, 표현만 들어도 정말 오싹한데요. 오늘은 그 철권 통치의 상징과도 같은 로마의 대표적인 처형 방식 딱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바로 십자가형, 맹수형,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끔찍한 자루형벌입니다. 아마 오늘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시면 로마의 형벌이 우리가 그냥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구나 하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럼 가장 유명한 십자가형부터 시작해 볼까요? 십자가형 하면 당연히 로마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 이게 원래 로마에서 처음 시작된 게 아니라고요? 맞아요. 흔히들 로마의 발명품으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방식은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이나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 왕조들, 그리고 로마의 숙적이었던 카르타고에서도 이미 사용하던 방식이었죠. 아, 원래 있던 거군요. 네, 로마는 이미 존재하던 이 형벌을 가져와서 이걸 국가 통치를 위한 아주 강력하고 효율적인 심리적 도구로 완성시킨 겁니다. 일종의 브랜딩을 한 거네요.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그럼 이 끔찍한 형벌은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내려졌나요? 주로 제국의 질서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대상이었습니다. 뭐 반란을 일으킨 노예나 식민지인들, 해적, 그리고 로마 시민이 아닌 외국인들이요. 아, 로마 시민에게는 적용이 안 됐군요. 네, 거의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건 십자가형이 죽음 그 자체보다도 굴욕을 주는데 더 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 시민에게는 참수형처럼 비교적 명예로운 죽음이 허락되었죠. 십자가형은 말 그대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죽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과정도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보통은 희생자를 발가벗기고요. 채찍, 즉 스코징을 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이 채찍에는 동물의 뼈 조각이나 쇠 조각 같은 게 막 달려 있어서 몇 대만 맞아도 살점이 찢겨나갈 정도였죠. 이미 뭐 반쯤 죽은 상태에서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아, 잠시만요. 영화 같은 데서는 항상 그 커다란 십자가 전체를 다 짊어지고 가던데 실제로도 그랬나요? 무게가 엄청났을 텐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사형수가 십자가 전체가 아니라 무게가 한 45kg 정도 나가는 가로대, 즉 크로스 빔만 지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수직 기둥은 처형장에 미리 여러 개가 쭉 박혀 있었을 거고요. 이미 채찍질로 기진 맥진한 상태에서 십자가 전체를 옮기는 건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게 가까웠을 테니까요. 아, 그렇군요. 처형장에 도착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도착하면 먼저 팔을 그 가로대에 묶거나 아니면 손목에 긴 못을 박아서 고정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대에 매달린 희생자를 들어 올려서 수직 기둥에 고정하고 발도 기둥에 못으로 박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정해진 매뉴얼 같은 건 없었다는 거예요. 사형 집행인들의 재량에 따라 못을 박는 위치나 방식이 매번 달랐을 겁니다. 아, 그날 기분에 따라서. 그렇죠. 그날 기분에 따라 고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즉흥적으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인의 이름이랑 죄명이 적힌 팻말을 걸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보도록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그야말로 본보기의 끝판왕이었군요. 네.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정말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과다출혈로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최종적인 사인은 대부분 질식이었어요. 질식사요?
그건 정말 의외인데요. 십자가에 매달린 자세가 어떻게 호흡을 막는 거죠? 십자가에 이렇게 팔을 벌리고 매달리면 그 몸무게 때문에 가슴 근육이랑 횡격막이 엄청난 압박을 받아요. 그래서 폐가 확장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아, 숨쉬기가 힘들어지는군요. 네, 숨을 한번 내쉬려면 본능적으로 못 박힌 발에 온 힘을 줘서 몸을 위로 밀어 올려야만 간신히 폐에 공간이 생기는 거죠. 이 끔찍한 고통을 반복하다가 결국 힘이 다 빠지면 더 이상 몸을 들어올리지 못하고 서서히 숨이 막혀 죽게 되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고통스럽네요. 그럼 처형을 좀 빨리 끝내고 싶을 땐 어떻게 했나요? 그럴 땐 집행인들이 사형수의 다리를 쇠망치 같은 걸로 그냥 부러뜨렸어요. 다리를요? 네, 크로키프라듐이라고 불렸는데 다리가 부러지면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없으니까 몇 분 안에 빠르게 질식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죽음의 순간마저 집행인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이 십자가형의 공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그 스파르타쿠스 반란 진압대였다고 하던데요. 네,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사례죠. 기원전 71년에 반란을 진압한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크라수스가 살아남은 노예 6,000명을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6천 명이요? 네, 6,000명이요. 그리고 그 십자가들을 카푸아에서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 아피아가도 있잖아요. 그 길 양쪽에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서 줄지어 세웠어요. 로마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그 끔찍한 광경을 며칠이고 몇 주고 계속 봐야만 했던 거죠. 와, 이건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제국의 심장부로 들어오는 길 자체를 거대한 공포의 전시관으로 만들어 버린 거네요. 제국에 저항하면 어떤 최후를 맞는지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거네요. 이 끔찍한 관행은 언제쯤 사라졌나요? 기원후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예수의 상징이 된 형벌을 더 이상 사용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십자가형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고통을 주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좀 더 즉각적이고 뭐랄까 관객을 위한 쇼에 가까운 처형 방식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로마 대중의 그 피에 대한 갈증을 즉각적으로 채워주는 아주 화끈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에서 열렸던 맹수형 담나티오 아드 베스티아스입니다. 너 유죄 판결을 받는다 이런 뜻이죠. 수천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거군요. 이것도 단순한 처형이 아니었겠네요. 그럼요. 이건 완벽하게 연출된 엔터테인먼트였어요. 주최자들은 관객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온갖 변주를 주었습니다. 어떤 때는 죄수에게 무기를 쥐어주고 싸우게 해서 생존의 환상을 심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기둥에 묶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기도 했죠. 심지어 경기장에 정교한 세트를 만들어서 신화 속 장면을 재현하기도 했다면서요. 그건 정말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집착이 거의 광기 수준인데요. 맞아요. 예를 들어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재현한다고 죄수를 바위에 묶어놓고 독수리 대신 곰을 풀어놓는다던가 하는 식이었죠. 단 신화랑 다른 점은 배우가 아니라 실제 죄수가 정말로 맹수에게 찢겨 죽는다는 것이었고요. 관객들은 열광했죠. 그런데 야생동물들이 사람을 보면 보통 피하지 않나요? 수천 명이 소리 지르는 경기장에서 생각처럼 동물이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게 주최 측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어요. 맹수들도 그 소음과 낯선 환경에 겁을 먹고 구석에 숨거나 공격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인간은 맹수의 자연스러운 먹잇감이 아니니까요. 쇼가 망가질 위기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쇼를 강행해야 했을 텐데요. 그래서 베스티아리라는 전문 동물 조련사들이 동원됐습니다. 베스티아리요? 네, 이 사람들의 임무는 동물들을 가장 포악한 상태로 만드는 거였어요. 경기장에 투입하기 며칠 전부터 동물을 극도로 금기고 좁은 곳에 가두고 막대기로 찌르는 등 온갖 자극을 줘서 잔뜩 흥분시킨 상태로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굶주리고 겁먹고 화가 난 동물들은 눈앞에 보이는 죄수에게 무조건 달려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동물을 학대해서 쇼를 만들어낸 거군요. 그런데 이 쇼에 필요한 그 많은 맹수들은 다 어디서 구해온 건가요? 사자나 곰이 로마 시내에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이 맹수형은요, 고대사에서 가장 큰 생태학적 재앙 중 하나를 불러왔어요. 생태학적 재앙이요? 네, 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제국 전역에 맹수 사냥범이 일어났습니다. 북아프리카의 바바리 사자, 메소포타미아의 사자, 유럽의 곰, 표범, 심지어 코끼리, 악어, 하마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들여서 배에 실어 로마로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동물들이 질병과 스트레스로 죽어나갔죠.
아니, 그 정도로 많이 잠아들였단 말이에요? 한 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될 정도로요? 네, 수세기에 걸쳐 너무 많은 동물을 잡아들인 탓에 특정 지역에서는 일부 동물들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북아프리카의 코끼리는 거의 멸종되었고요. 나일강 하류에서는 하마를 볼 수 없게 되었죠. 와, 경기장에서의 몇 시간짜리 유흥을 위해서 지구의 생태계를 파괴한 겁니다. 이 끔찍한 관행 역시 검투 경기의 인기가 시들해진 4세기에 이르러서야 막을 내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인들이 최악의 범죄로 여겼다는 존속 사례에 내려졌던 형벌을 살펴보죠. 포에나 쿨레이, 자루 형벌이라고 하던데요. 이름만 길어서는 앞선 두 형벌보다 덜 끔찍한 것 같기도 한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끔찍한 형벌일지도 몰라요. 아, 그래요? 네, 기본적인 형태는 범죄자를 소가죽으로 만든 큰 자루에 넣고 꿰맨 다음 강이나 바다에 던져서 익사시키는 겁니다. 그냥 익사시키는 것과 뭐가 다른 거죠?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이건 범죄자에게 땅과 하늘, 물,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비참한 죽음을 선사한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무덤도 없이 온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거부당하고 소멸되는 죽음인 셈이죠. 아, 로마인들에게 가족, 특히 아버지를 죽이는 행위는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성모독이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를 그냥 지워버리려고 한 겁니다. 존재의 소멸이라. 그런데 일부 기록을 보면 단순히 자루에 넣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네, 일부 집행자들은 이것만으로는 충분히 잔인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루 안에 4마리의 동물을 함께 집어넣었습니다. 동물이요? 네, 바로 개, 원숭이, 수탉, 그리고 뱀이었습니다. 자루 안에 동물들이랑 같이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건 그냥 죽음이 아니라 공포 그 자체를 형벌로 만든 거군요? 맞습니다. 캄캄하고 비좁은 자루가 물에 빠지는 그 순간 공포에 질린 동물들이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서로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범죄자를 물어뜯고 핥히는 아비규환이 벌어지는 거죠. 와, 이건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까지 갈기갈기 찢어서 파괴하는 혼돈 그 자체를 경험하게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이 형벌이 생째로 흔하게 집행되었나요? 너무 비현실적으로 잔인하게 들리기로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해요. 역사가 리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101년에 어머니를 살해한 남자가 이 벌을 받은 게 첫 기록인데 초기 기록에는 동물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아, 동물이 없었다고요? 네, 그냥 자그에 누워든 쪘다고만 나오죠. 동물들이 추가되었다는 이야기는 수세기가 지난 뒤의 기록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실제로는 거의 없었던 일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사나운 개, 원숭이, 뱀, 수탉을 동시에 한 자루에 넣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흔한 관행이었다기보다는 존속살해라는 범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반자연적인지를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상징적인 이야기 또는 경고성 괴담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디어가 존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로마인들이 이 범죄를 얼마나 혐오했는지 알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십자가형, 맹수형, 자루형 벌, 이 모든 끔찍한 형벌들이 결국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이 모든 건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는 것이 결코 온화함과 관용 위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네. 그 이면에는 이처럼 철저하게 계산된 공포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국가에 대한 도전에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를 가장 확실하고 끔찍하게 보여줌으로써 잠재적인 반란과 혼란을 사전에 억제하는 아주 효과적인 통치 수단이었던 겁니다. 결국 로마의 영광은 이런 피해 역사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로마의 형벌은 의도적으로 대중에게 최대한 공개되고 그 충격과 공포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네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법 절차가 대중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이루어지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에요. 그렇죠. 형벌을 공개적인 구경거리로 삼아서 사회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했던 시대와 형벌을 철저히 격리시키는 현대사회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러게요. 이런 공개적인 처형이 사라진 현대사회가 과연 더 문명화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폭력을 치워버린 것에 불과한 것인지 사회가 범죄와 형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